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처인구는 세계적인 반도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600조 원, 이거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3조 7천억을 들여서 송정망을 구축을 하고 예비 타당성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오늘 기사의 속보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 빨간 테두리로 되어 있는 이 선이 바로 220만 평이 개발되는 이동 남사의 삼성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물과 전기가 그렇게 중요한데, 오늘 전기에 있어서 3조 7천억을 투자를 해서 송전망을 구축을 하고 에타 면제를 하겠다는 그러한 보고서가 나와 있길래 이걸 발췌를 해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송전선로 14개 노선 총 연장 1153km, 엄청난 거죠. 2036년까지 구축을 해서 클러스터의 성공 관건 입지 선정을 하고 환경평가를 거쳐서 2031년 착공 목표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경기도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 전력망 구축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대규모 전력과 용수, 물입니다. 물의 적기 공급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메카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반도체 산업단지가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송전선망을 확보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량의 전기를 공급할 3조 7천억, 7천억만 해도 많은데 거기다가 3조가 붙습니다. 3조 7천억 원 규모의 송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예타라고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아서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00조 원대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 여기가 바로 처인구의 이동 남사업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220만 평이 되겠고요. 여기 오른쪽은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지금 이제 공사가 마무리 중이고 내년서부터는 본격적인 팹 공장이 착공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126만 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산업단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전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에 세계 최대 규모인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신속하고 차질 없는 전력 공급을 위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관련 사업 에타 면제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송전망은 345kV 규모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자,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 220만 평이 개발되는 이동 남사의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연초 기준으로 19개의 생산 팹 공장, 팹이라고 하는 것이 반도체 생산 공장을 얘기하는 거고, 2개의 연구 팹이 가동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는 올해부터 2047년까지 무려 622조 원의 민간 투자가 이루어져서 연구 팹 3개를 포함해서
모두 16개 팹이 새롭게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의 국가 산단 개발 사업 관련 토지 이용 계획도의 LH의 그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총 면적만 여의도의 7배인 2100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2030년이면 세대 최대 규모인 월 77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로 팹을 건설하는 데가 용인시 처인구, 그래서 용인 클러스터 한 곳에만 수도권 전체 전력의 4분의 1에 해당이 되는 10기가와트의 전력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수도권 전력망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워서 추가 송전만 구축 없이는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 있는 사진은 이천의 SK하이닉스 반도체와 여기 사진은 평택의 삼성 반도체 사진이 되겠는데, 송전선 등 전력 공급 체계가 반도체 생산 절비 구축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최악의 경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반도체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클러스터 가동 초기 우선 용인 반도체 산단 내에 3기가와트급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를 건설해서 전기를 공급하고 나머지 7기가와트의 전력은 송전만을 확충을 해서 호남권의 태양광 발전소와 동해안의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끌어와 공급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에타 면제 대상 사업은 14개 노선에 345kV 송전선로로 총 길이는 1153km가 되겠습니다. 자, 1153km가 바로 요 내용입니다. 신강원에서 신언주, 동룡인까지 138kW, 이렇게 해서 지금 한 8군데 정도에서 여기 나와 있는 영주, 고흥, 화순, 군산, 임실 등에서 이렇게 345kV 송전선로 세부 계획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사업 계획에서 1153km에 무려 3조 7천억이 투자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이 계획이 10차 전기 송변전 설비 계획을 근거로 마련된 것으로서 향후 입지 선정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변경될 수 있다고 부연해 향후 사업비 규모는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국내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밀집하고 발전원은 지방에 분산돼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반도체 특화단지 내 발전소를 건설해 전력을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해서 동해안과 호남 지역의 발전력을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까지 수송해서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한국전력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소는 이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와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이 반도체 산업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오늘은 이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에타 면제를 받은 600조 원대가 투자가 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3조 7천억의 송전선만을 구축을 하면서 에타 면제를 하겠다는 그러한 한전과 또 기재부에 관련된 보고서를 요약해서 오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동남사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또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의
3조 7천억의 송전망을 구축을 하면서 에타 면제하겠다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이제 7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또 8월에 한 달이 시작이 되고 7월 말에 이제 장마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고 무더위에도 조심하시면서 용인 반도체 산업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날만을 기대하면서 저희 연구소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도체 산업에 관련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부단한 연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